이번 시간에는 정비 이력 확인 및 작업 방법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수리 계획의 3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선생님 자동차는 그야말로 현대인의 두 발을 대신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자동차 그리고 그 내부인 차체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작업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정비 이력이요. 사람으로 치면 병원 진료 기록서와 같은 거죠. 진료 기록서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치료를 한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네, 하나 씨는 제가 한마디를 하면 어쩜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소를 찾죠. 그러면 거기서 처방을 받는데 그러한 정비 이력을 통해서 자동차에게 생긴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도 사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참으로 곤란하잖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한 번 고장이 나면 또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씩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의 입장을 잘 배려하며 작업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제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수리 계획에서 능력 단위 요소 정비 이력 확인하기, 작업 방법 결정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업 지시서에 따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 지시서에 따라 파손 전 차체 관련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 이력 확인 및 작업 방법 결정입니다. 선수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비 이력 확인, 작업 방법 결정, 작업 시간, 비용 산출, 작업자 결정, 장비 선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정비 이력 견적서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작업 방법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작업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단기간 이용한다면 그 고객은 큰 비용을 들여서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반대로 자동차를 오래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작업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작업자의 노련함과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작은 손상이 발생되었는데 급한 마음에 수정 작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업자의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판단력이요. 이거는 아무래도 실무에서 오랜 경험을 쌓다 보면 쌓이는 거겠죠? 저에게도 그런 판단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 종류와 상황의 차체들을 만나다 보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네, 저도 그러한 판단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작업 지시서에 따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란 차체 수리 작업에 앞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이 어떤 작업을 원하고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 지시서에는 패널을 교환하거나 작은 손상을 수리하는 단순 작업인지 중파 이상 중대한 작업인지가 기재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고객이 원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패널을 교환하고자 하는지 교환이 아닌 차체 부품 그대로를 살려서 원래의 형상대로 보내 주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범퍼와 헤드램프, 콤비램프, 라제다, 그릴류 등은 손상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부품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널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패널에는 아우터 패널과 인너 패널이 있습니다. 아우터 패널과 인너 패널은 스폰 용접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우터 패널은 인너 패널보다 강도 및 강성 면에서 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차체 손상 발생 시 가장 먼저 변형이 되면서 크게 또는 작은 변형을 일으킵니다. 패널 중에 볼트로 결합되어 있는 후드 패널, 휀다 패널, 도어 패널, 트렁크 리드 패널, 테일 게이트 패널 등과 스폰 용접으로 결합되어 있는 쿼터 패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널들은 대부분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옆 차량에서 도어를 여는 순간 심하게 부딪히게 되면 도어에 찍힌 자국이 발생되거나 주행 중 작은 돌이나 모래 등에 의해서도 패널 외부에 작은 찍힘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패널 외부에 아주 경미한 작은 찍힘 현상이 발생해서 작은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변형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교환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교환보다는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리 비용 차이도 발생하겠지만 대부분 원래의 패널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패널로 교환했을 시 교환된 패널 때문에 향후 중고차로 팔 경우 중고차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볼트로 조립된 패널의 경우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겉옷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이 헤어지거나 오래된 경우, 옷이 찢어지거나 낡았을 경우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고 새로운 신차가 나왔을 때 타고 다니던 차량을 되팔아 중고차 시세만큼 받고 팔기를 모든 고객들이 원합니다. 교환된 패널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원래 차체에 부착된 그 부품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서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수리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작업이 가장 적정한 수리 방법이 될까요?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변형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수정을 할 것인가? 변형된 크기로 보면 어떤 수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패널 변형 부위를 잘 관찰해 봅니다. 패널이 어떤 물체에 의해 찍히면서 주변 부위가 늘어난과 동시에 패널이 들어간 부위와 솟은 부위가 동시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리어도 하단 부위 변형의 폭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 작업 후에 퍼티 도포 시 퍼티 도포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수정 작업보다는 교환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움푹 들어간 부위는 수정 작업 시 큰 힘으로 바깥으로 당겨내는 작업을 할 때 패널에 늘어난과 동시에 솟아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축 작업을 병행하는데 늘어난 부위를 패널의 원래의 형태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작업으로 고객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쿼터 패널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적절한 수리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휠 아치 부의 프레스 라인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라인 주변 부위가 솟아오름과 늘어남이 동시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리 방법이 될까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교환과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고객에게 적절한 수리 방법을 제시한다면 교환보다는 수정 작업을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변형 부위가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트 패널을 교환하면 부수적인 작업이 많이 동반됩니다. 리어 도어를 탈거할 수도 있고 리어 범퍼를 탈거해야 하며 리어 시트를 탈거하고 트렁크 리드를 탈거하고 뒷유리도 탈거해야 하겠습니다. 코트 패널을 교환하고자 하는 작업에서 포함된 모든 내외장 부품을 모두 탈거한 후에 코트 패널을 교환해야 합니다. 변형처럼 범위가 한정된 변형일 경우에는 교환 작업보다는 수정 작업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따라 파손 전 차체 관련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차량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패널을 모두 탈거한 후에 차체 구조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즘은 전산상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하며 차체 정비 이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부위를 얼마만큼 수리했는지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선정이나 중고차를 사고 팔 때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비 이력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위이며 그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의 범위만큼 작업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에 따라 견적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차량의 총 수리 비용으로 차체와 도장, 정비의 총 산출 비용을 말합니다.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업되는 모든 부분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즉 작업 시간과 공임, 부품 비용, 소모품 등 여러 가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으로 나눌 때 직접적인 비용은 작업 시간과 공임이 될 것이고 간접적인 비용은 부품 비용이나 소모품 비용이 됩니다. 직접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대 작업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대적인 작업은 직접적인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외장 부품을 탈거 또는 부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작업 지시서에 따라 견적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코트 패널을 교환할 때에는 직접적인 작업 내용은 코트 패널 교환 작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트 패널 교환 작업 시간, 부품 비용, 공임, 도장 작업 시간, 도료 등 작업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부대 작업으로는 리어 범퍼 탈부착, 리어 유리 탈부착, 리어 도어 탈부착, 리어 콤비램프 탈부착, 리어 시트 탈부착, 안전벨트 탈부착, 리어 트림류 탈부착, 스피커 탈부착 등이 있겠습니다. 단순히 패널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프론트 휀다의 경우 머드가드 및 헤드램프, 가니시 유류 등을 탈부착하는 경우 또는 도어 패널을 수정할 경우 백밀러나 아웃핸들 등을 탈부착하는 모든 작업이 부대 작업으로 행해집니다. 파손 상태에 따라 작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체의 파손은 충돌 방향, 충돌 속도, 충돌 물체, 차대차 파손, 차대 사람과 사물의 파손, 차대 자전거, 오토바이의 사고, 단독 사고이거나 다중 충돌 사고에 따라 파손 범위 및 파손 형태가 달라집니다. 파손 상태에 따라 작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차체의 구조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구조 분석이 이루어지면 작업의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작업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체 구조는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면부를 엔진룸, 중앙부를 객실룸, 후면부를 트렁크룸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전면부를 다시 프론트 바디, 중앙부를 사이드 바디, 후면부를 리어 바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체 구조에 따른 구성 부품을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바디에 구성된 주요 부품으로는 라제다 스포트 패널, 프론트 사이드 멤버, 휀다 에이프론 패널, 카울 패널, 대쉬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 위에는 후드 패널, 휀다 패널이 있겠습니다. 외장 부품으로는 프론트 범퍼, 헤드램프, 콤비램프, 안개등 등이 있습니다. 라제다 스포트 패널의 경우 현재에는 FM 패널로 모듈화되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바디에 구성된 주요 부품으로는 사이드 실과 A필라, B필라, C필라, 센터 플로어 패널, 루프 패널 등이 있습니다. 패널 위에는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가 있습니다. 리어 바디에 구성된 주요 부품으로 리어 사이드 멤버와 백 패널, 쿼터 패널, 리어 플로어 패널 등이 있습니다. 패널 위에는 트렁크 리드와 테일 게이트가 있습니다. 외장 부품으로는 리어 범퍼와 리어 콤비램프 등이 있습니다. 차체 작업을 분류하며 소파, 중파, 대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소파는 단순 작업으로는 손상된 범퍼를 교환하거나 프론트 휀다를 교환하거나 도어를 교환하거나 하는 작업과 도어 패널을 간단히 수정하거나 코트 패널을 수정 또는 교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중파는 외장 패널의 손상과 함께 고정 작업과 인장 작업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손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패널류를 탈거한 후에 패널을 교환하는 작업 범위를 말합니다. 대파는 차체 구조물에 큰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될 만큼 심하게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차량이 대파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되는 부품과 교환되는 부품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며 구조물의 정렬에 어느 정도 시간과 기간을 필요합니다. 작업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에 따른 작업 순위가 되겠습니다. 차체 및 패널의 작은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다급히 수정 작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차체의 틀어짐과 패널의 늘어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정 작업 시에는 항상 신중히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손상된 패널이 있습니다. 작업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패널의 하나의 변형 형태가 아닌 다중으로 변형 형태를 띠고 있을 경우 우선 순위는 스터드 용접기를 활용할 경우 패널이 들어간 부위를 약한 힘으로 당겨내면서 튀어나온 부위를 약한 힘으로 해머링하여 낮춰줘야 합니다. 당겨내는 작업과 낮춰주는 작업을 적절히 잘 활용함으로써 패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원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스터드 용접기를 활용해서 수정 작업 시 너무 강한 힘으로 당겨낼 경우 패널이 쉽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약한 힘으로 천천히 당겨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머와 돌리, 스푼을 활용한 수공구를 사용해서 수정 작업 시에는 손이나 수공구가 패널 내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공구인 돌리나 스푼을 사용해서 패널 내부에서는 들어간 부위에 돌리나 스푼을 대어주고 해머로는 튀어나온 부위를 약한 힘으로 해머링 해줌으로써 패널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파에 따른 작업 순위가 되겠습니다. 중파 이상이 손상된 차량은 풀러를 사용한 인장 작업이 수반되는 작업이므로 신중히 작업해야 합니다. 구조물의 복원 작업이어서 잘못된 인장 작업과 수정 작업은 차체의 비틀림이나 꼬임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변형된 차량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리어 우측 부위의 사고 형태로 트렁크 리드 및 리어 범퍼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형태의 변형입니다. 외부 형태의 변형된 상태를 보고 내부 형태의 변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측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측 RH 쪽의 코트 패널과 리어 도어의 간격을 확인한 결과 간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우측 코트 패널의 인너 패널 또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변형 형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좌측 부위를 확인한 결과 트렁크 리드가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좌측 부위의 틈새와 단차가 상당히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후면 부위가 우측으로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탈거한 후에 확인해 봤습니다. 우측 리어 사이드 멤버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패널 내부를 확인하는 결과 휠하우스 패널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에 도포된 실러가 벌어진 형태를 보고도 확인할 수 있으며 리어 사이드 우측 패널이 꺾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순위는 먼저 변형된 구조물의 복원 작업이므로
가장 변형이 크게 나타난 부위부터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즉 리어 사이드 우측 패널과 우측 쿼터 패널을 동시에 수정해 줌으로써 변형된 부위를 원래 형태로 되돌려 줍니다. 손상된 패널을 먼저 탈거한 이유는 인장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꺾여진 부위가 인장되면서 원래 형태로 복원되고 나면 교환되어지는 나머지 패널을 모두 차체에서 깨끗이 탈거해주면 됩니다. 대파에 따른 작업 순위가 되겠습니다. 대파된 차량의 경우 중파보다는 훨씬 많은 차체 부품의 파손과 함께 손상 부위의 범위도 크다는 것을 사진에서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차체 구조물의 변화와 함께 차체가 한 방향 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순위의 결정은 손상이 큰 부위부터 수정해 줘야 합니다. 손상 부위 및 손상 크기에 따라 수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사이드 멤버의 변형으로 인해 힘의 전달이 휀다 에프론 패널까지 전달되어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탈거한 후에 엔진 부품 및 CC 부품을 모두 탈거하고 변형이 큰 부분부터 수정 작업을 해서 차체를 복원시켜 줍니다. 인장 작업을 통해 차체를 어느 정도 복원시켜 주고 난 후 교환되는 부품들을 모두 절단 탈거해 줍니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체 손상 부위의 수리,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체 손상 부위의 수리,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유관점검 시 사고의 크기에 따라, 손상 범위에 따라, 손상 부위에 따라 수리할 것인지 교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와 교환의 경우 파손이 크면 클수록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에 다양한 변형들이 발생되어져 있습니다. 수리할 것인지 교환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봅시다. 수리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우터 패널의 변형된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환이 아닌 수리 작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형이 크긴 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수리보다는 교환을 하는 것이 차체의 안전성이나 외관 면으로도 훨씬 깨끗합니다. 수리될 경우 프론트 도어나 리어 도어의 경우 패널의 3분의 2가량 구도막을 모두 제거한 후에 인출 작업이 진행되고 인출된 패널면을 연마 작업과 함께 연마된 패널면 전체에 퍼티 작업이 진행됩니다. 즉 인출 작업에 의해 아우터 패널이 원래 형태로 복원은 가능하나 생산되어질 때의 강성이나 강도 면에서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식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 전체면에 3분의 2가량 수정이 요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보다는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는 후배에게 들은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어느 날 40대로 보이는 여자 고객 한 분이 범퍼 교환을 의뢰를 했는데 이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당신들이 사용하는 범퍼가 정품이 아닐지 모르고 또 외부에서 도색해 올지도 모르니까 작업의 전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요구였지만 고객의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작업 전 과정의 동영상을 찍으며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차량 출고할 때 온 고객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막상 동영상은 안 봐도 된다며 차량만 살펴보고 출고해서 허탈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 신뢰가 무너진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얘기 듣는 순간 왠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수리 후 출고된 차가 열흘 정도 지나서 프론트 휀다의 단차가 맞지 않는다고 클레임을 요청을 했는데 재수리를 약속하였지만 깜빡 잊고 작업을 하지 못했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찾아온 고객은 차를 살펴보더니 그것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수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며 돌아가더랍니다. 믿지 못하게 만든 정비업체의 잘못이지만 우리 믿고 삽시다.
정비 이력 확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작업 지시서란 차체 수리 작업에 앞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이 어떤 작업을 원하고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에 동의한 것으로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패널 외부에 아주 경미한 작은 찍힘 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단순한 작은 찍힘 현상 때문에 패널 전체를 교환하고자 하기에는 수리 비용 면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작업이 가장 적절한 수리 방법이 되겠는가를 생각할 때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형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차체 관련 정비 이력은 사고 수리가 처음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수리되지 않은 차량이면 원래의 형태 그대로가 변형되어 있을 것이고 사고가 재발일 경우에는 수리된 부분이 어느 부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얼마만큼 작업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견적서 산출 근거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용은 작업 시간과 공임이 될 것이고 간접적인 비용은 부품 비용이나 소모품 비용이 됩니다. 직접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대적인 작업 내용도 포함되는데 부대적인 작업은 직접적인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외장 부품을 탈거 또는 부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견적서의 산출 근거를 이해하려면 차체 수리 작업의 기본적인 작업 공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체의 파손된 부위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파손 분석과 함께 작업 공정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산출 근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파손 상태에 따라 작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차체의 파손은 충돌 방향, 충돌 속도, 충돌 물체, 차대 차 파손, 차대 사람과 사물의 파손, 차대 자전거, 오토바이의 사고, 단독 사고, 다중 충돌 사고에 따라 파손 범위 및 파손 형태가 달라집니다. 파손 상태에 따라 작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차체의 구조 분석이 우선시돼야 하며 구조 분석이 이루어지면 작업의 종류를 나눌 수 있고 작업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알맞은 작업 방법을 결정하는 거군요. 저도 한번 제 자동차의 상태를 잘 체크해 봐야겠어요. 오, 좋은 모습이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자동차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학습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